중장년에게는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핑크빛 추억을 생각하고 또 초록빛의 여름의 싱그러움 속에서 회색의 고독을 느끼기도 하죠. 중년 이후에는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년 이후의 삶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나이에 얽매여서 중년 이후의 그 축복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있고 또 가슴 뛰는 삶이 있는데도 말이죠. 꿈처럼 행복한 인생은 스스로를 얽매는 나이를 극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요, 좀처럼 나이를 알 수 없는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 나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제가 가끔씩 나이 탓을 하면 저희 교수님께서 또 나이 얘기한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나이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살아요. 언제나 바로 이렇게 끝나는 시간을 생각하면 속상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질주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지 나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진짜 꽃은요, 언제 피는 줄 아세요? 언제 피죠? 하산길에 있다가. 네. 너무나 좋은 이 대본을 받은 것 같아서 진짜 꽃은 하산길에 있군요. 그 꽃이 얼마나 활짝 필까요? 만개할까요? 자, 지금부터 중장년층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이 펼쳐질 시간입니다. 자, 저희와 함께 진짜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김병숙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년의 위기는 사실은 스스로 만든 자기의 환상일 뿐입니다. 네. 나이를 너무 부정해도 곤란하지만 또 나이 역할에 너무 빠져 있는 거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을 위축시키는 거는 세월이 아니라 스스로 체념적인 삶을 사는 그 자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 참 많은 길이 펼쳐져 있거든요. 자,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한번 질주를 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말 그야말로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됐죠. 그래서 딱 그 100세의 절반인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좀 안정적인 삶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서 중장년 특집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특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의 특집을 마련하신 거죠? 저도 중장년층에 속하는 나이가 됐고요. 40대 이후가 되면은 이 많은 중년들이 청년 때와 달라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 걱정, 초조, 막 상실감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게 돼요. 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참 네. 곤욕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흔히 사회학 용어로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중년의 위기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의 또 다른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첫 번째 관문인 오늘은 중장년층의 지금의 위기 어디서부터 왔을지 이하나 기자와 함께 중장년층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 관문인 내일은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중장년층의 직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재한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세 번째 관문입니다. 수요일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시니어 창업.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창업 컨설턴트를 직접 초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관문은 월요일로 다시 돌아가네요. 네. 창직을 가진 중장년층의 성공과 도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청년과 중년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그 훈훈한 현장을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훌훌 훑어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중장년 특집 총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오고 지금 딱 보면은요. 이제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우리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세대이자 또 청년층을 이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년의 안정적인 생활, 건강 정말 모두 다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그 중장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몇 살부터 몇 살이 중년이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또 장년인지 이것도 참 모호해요. 그래서 일단 그 정의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이제 장년, 중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혼용해서 씁니다. 네. 어떤 학자는 장년이 앞에 있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뒤에 장년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년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임이라는 가장 그 인생에서 네. 꽃을 피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40대로 보고요. 중년은 50대 이후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뭐 100세 시대를 보자면은 100세까지 중년이 50년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우리 교수님은 생각이 너무 넉넉하세요. 아주 푸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네. 보면은요. 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40대라고 하면 네. 조금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느낌, 안정적이고 그렇죠. 이제는 좀 은퇴를 준비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40대는 그냥 청년이에요. 아가씨고. 그러니까요. 근데 중년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교수님? 네. 그 나이 때는 부모님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늙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장애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도 부양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는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또 끝마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많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때 네.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주 복합적인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네. 네. 중년에 불안하지, 예.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앞서서요. 뭐 우울증도 좀 있었고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네. 그 위기를 혹시 겪으셨나요? 저요? 저는 근데 그 위기를 정말 겪었냐고 물어봤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밝은 것 같으세요? 이미 다 이겨내셨군요. 그럼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답이에요. 그 네. 시기를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든 시기이긴 해요. 네. 자꾸 혼자 있고 싶고 자꾸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사람에게, 제 주위 사람에게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극복을 하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요. 어쩌면 제가 또 철이 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꾸 그 비워내는 것 같은 네네. 느낌? 여러분들도 저 같은 시간이 분명히 다시 또 찾아올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 여자들은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저보다 연배가 좀 있는 분들 보니까 갱년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또 여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남자 갱년기도 그렇게 있어요.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네. 이때 누구나 다 오는 거라면 좀 이걸 어떻게 좋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내가 갱년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갱년기라고 생각하면 진짜 갱년기가 찾아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갱년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갱년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모든 행동을 네. 정당화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 있게 이렇게 열정을 가진다. 아까 이구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은 갱년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서 점점 더 아파지고 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죠. 예. 그 봐요. 철없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내가 갱년기를 지나갔나 뭐 했나. 근데 가끔 느끼긴 해요. 저 왜 그러냐면 얼굴이 막 후끈거릴 때가 있어. 왜 갱년기 증상에 그게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가끔 그럴 때 어머 이게 갱년기구나. 그냥 그러고 얼굴이 말죠. 후끈해졌네. 네. 달아올랐네. 이러고 말아요. 그런 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중년 이후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중장년이 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즐기는 실버 세대.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들은 여유롭게 인생 2막을 설계했는데요. 서울의 한 취업박람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중장년들로 북적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앞당겨진 퇴직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권고사직 돼서요. 새로 지금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깊어지는 중장년의 한숨과 고민. 더욱더 큰 문제는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구직자는 경력을 살린 전문직이나 관리직을 선호하지만 현실은 단순 노무직, 서비스업 등에 치중돼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한 중장년의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45.6%를 차지했는데요. 일자리의 질로 보면 이들의 고용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나이에서 벼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기회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참석해보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보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그 매출도 잘 안 되고. 불안한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시작한 중장년들.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부도를 겪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상당수가 잇따른 사업 실패로 부채와 파탄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은 2007년 대비 약 1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은퇴 후 1년 이내에 자영업에 진입하는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의 절반가량이 월 평균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익을 올렸고 부도를 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명 중 8명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아빠 그만뒀고 당분간 쉴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지금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조금 책임을 못하는 것 같은. 자녀의 부모 역할과 노부모의 자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아시는 게 일단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젊으신보다는 풍부한 경험, 그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이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방 뭘 좀 배울만 하면 그만두고 배울만 하면 그만두는데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오히려 삶을 바로잡고 인생의 성숙기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여 행복한 인생 2막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장년 위기 극복 프로젝트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그 중장년층은요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전문적인 능력도 빛을 발할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참 사회에서 오히려 그런 능력을 알아주지 않고 빨리 이제 나갈 준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중장년의 중요도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들의 삶을 탐색한 연구들이 굉장히 좀 산발적이고 또 단편적이다 이런 평가가도 좀 있는데요. 그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중장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그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네.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동부서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그 중년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국가에서 도입을 해서 특히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는 한 3년 이렇게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새롭게 퇴직하기 전에 생애 설계를 해라. 그리고 퇴직 후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미리 준비한다면은
그 중년은 참 보람 있을 거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펴는 네. 그런 관련된 기관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그게 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교수님,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 기준이요. 법적으로 했을 때 만 65세 이상이고요.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 다 만 6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65세 이후에 다 이런 걸 받게 되는데 문제는 직장에서 이제 좀 은퇴를 준비하고 이런 나이는 40대거든요. 그렇죠. 20년 이상의 시간이 비게 되는 건데 이것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간다 하는 거를 한 71.4세 정도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50대, 40대 지금 정년이 아니지만 조기 퇴직을 하고 네. 있죠. 저번 한 2년 전만 해도 한 53세 퇴직한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은 40대 퇴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여 년 동안을 어떤 그 연금과 연결할 수 있는 가교적인 그런 거를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거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라는 그런 활동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지금 간단한 그런 그 일자리 정책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여 년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교수님, 이 성별에 따라서도 중장년 위기를 극복하는 차이가 있어요? 남성들은 대부분이 직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돌아오는 게 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성은 그때 이제 가장이 경제 능력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이 여성이 이제 담당하는 네네,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성은 되려 그 이후에 중년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벼랑간에 자기가 가게를 맡게 되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50대 여성들이. 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 우리 50대 여성들이 취업. 반찬값을 네. 벌러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가장으로서 나온다는 말이 또 저 교수님 말씀에서 또 네네. 나오게 되네요. 남성, 여성 다 정말 좀 많이 불안하고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은 그 세대만 해도 별로 그런 생계 활동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나오려니까 불안하고 남성들은 일터를 이루는 생각에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녀가 돌아왔다. 자, 지금부터는요 중장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제2의 인생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중장년의 핫 이슈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전 이하나 기자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좀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네. 좀 약간 깐적깐적거리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하나 기자님 혹시 중년의 내 자신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중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이, 그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좀 살기가 바쁘다 보니 그럼 뭐 그렇게 준비를 되더라고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저랑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뭐 앞으로 이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이루고 싶다. 뭐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건 꿈만 꾸는 거지. 그렇죠. 왜 혼냈어요?
앞으로 열심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저는 중장년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채연 씨는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은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해진다니까요. 저도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에휴, 왜들 이래? 교수님 혼내드릴까요, 두 분? 아까 교수님이 앞서서 네. 40대부터 우리가 먼저 장년, 그렇죠. 50대 되면 중년이라고 한다. 그렇게 치면 정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준비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기자님이 중장년층도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가장 큰 고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중장년층은 샌드위치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주위를 둘러보면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들을 부양을 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네.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퇴는 다가오는데 이제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힘든 중장년층들이 많은 거죠. 네. 제가 만난 이제 중장년 여성들을 좀 보자면요.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자녀의 결혼, 또 하나는 부모님의 뭐 치매나 질병, 네. 이 두 개가 가장 큰 고민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한 55세 정도 되는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흔히 이제 가정 관리사라고 불리는 흔히 이제 가사도우미라고 하는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집안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시지 않은 분이신데 일을 하시게 된 동기가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집값을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일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보면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이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녀 2명을 모두 결혼시킨 부모가 총 결혼 비용으로 평균 1억 2,5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 정도를 모으려면 사실 쉽지는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 결혼 자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예금을 이제 활용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퇴직금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금이나 보험을 해약하는 분도 계시고 또 빚까지 지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빚 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는 소리가 거짓말이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자녀의 결혼, 부모님 부양, 정작 자신들에 대한 그 고민을 할 틈이 없겠네요. 저도 잠깐 그랬잖아요. 네. 저 이렇게 일하고 뭐 하는 거 신경 못 쓰고 저희 부모님 편찮으셔서 치매가 오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제가 다행이라고 그러면 또 나 왜 자꾸 말하면서 교수님 눈치가 보이지? 자녀가 없으시죠? 자녀가 네. 없어서 저는 그 부담은 조금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네. 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중장년층의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요? 교수님께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지금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그런 네. 사안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하나 제가 저희과 학생이 이제 일하는 노인이 있는데 이들이 왜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걸로 아마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중년에서 생애 사건을 만난 사람은 평생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애 사건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남자는 뭐냐? 주로 사업하다가 망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섰대거나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성은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네네. 이런 생애 사건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빈곤에서 탈피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이 지금 아까 같이 경제적인 바탕에서 부모의 그 부양이라든가 자녀의 결혼 이외에 이런 생애 사건을 만나지 않도록 준비한다면은 보통의 그 중년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앞서서요 교수님께서 중장년은 보통 이제 이 정도 연령대를 부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어떤가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언제가 중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50대 이후? 50대 이후? 네. 저도 거의 저는 50대 이후. 그럼 맞네. 60대 정도를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한 조사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언제 자신이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 44살. 그래요? 네,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면은 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근데 좀 보면은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중년을 평균보다 조금 어리게 봤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뭐 이렇게 중년으로 보고 네. 50대는 연령을 조금 높게 40대 후반 뭐 이후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 네네. 중년에 대한 이제 느낌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조금 가네? 저는 아직 맞지 하고 그러네요. 싶지 않나 봐요. 거부해도 그건 언젠가 다가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중장년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님? 전문가들이 중년 200명을 좀 추적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중년층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부모의 질병과 부양 문제였거든요. 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건강 문제,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겹칠 수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관심들과 높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모는 부양을 해야 하는 40, 50대가 좀 부담이 큰 거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심사는 퇴직 이후의 일, 은퇴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 중년층 내에서도 연령별로 차이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50대가 40대보다는 뭐 관심거리라든지 고민이 많았고요. 그 부모의 질병과 부양 문제, 실직과 퇴직 문제에 대해서도 50대가 40대보다는 조금 더 네.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0대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더 철이 들어 걱정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도 그때 되면 연세가 더 드시니까 그렇죠. 고민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이제 관심사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여성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이 실직과 퇴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남성보다 관심거리도 많고 고민도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여성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이 이제 실직과 퇴직이었고 그 다음이 은퇴 시기 그리고 은퇴 이후의 일 네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아까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그 부모님의 질병과 부양 문제는 세 번째 여성들은 세 그래요? 번째 순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중장년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중장년과 관련된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중장년의 세계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꽃중년의 핫 이슈 그 첫 번째 바로 로엘과 루비족입니다. 기자님, 로엘과 루비족이 뭐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었을 뭐예요? 땐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두 개 다 이제 최근에 생긴 신조어들인데요. 네. 이게 뭐 유통,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들이에요. 좀 본인의 개성을 위해서 이런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중년 여성과 남성을 뜻하는 이제 신조어들인데 네네. 조금 좀 풀어서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그 루비족 같은 경우는 4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뭐예요? 그 먼저 신선함을 뜻하는 리프레시, 네. 그리고 비범함을 뜻하는 uncommon,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beautiful, 젊음을 뜻하는 young 이 4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조합한 말이 루비족이에요. 루비. 좋은데요? 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평범함을 거부하는 40, 50대 여성을 가리킵니다.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뭘 멋진. 아니, 멋진. 루비 반지도 하나 없고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네. 로엘족은요? 네, 로에족의 경우에는 Life of Open Mind, Entertainment and Luxury 되게 길죠. 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좋아. 또 예,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외모뿐 아니라 스타일에도 신경을 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나서는 30대에서 50대의 남성을 뜻하는 단어. 남성. 남성. 맞아요. 요즘 남성들도 중장년 되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신한테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신과 네. 가족을 가꾸는데 아낌없이 이제 가치 소비를 하는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로엘과 루비족 교수님 저 마음에 들어요.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이 때는 모두 다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다 투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다 보면 자기가 좀 이렇게 초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꾸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제 나이 먹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로엘족으로 할래요. 네. 자, 네. 예전에는 소비 트렌드가 20, 30대에 맞춰졌는데 이렇게 변하기도 했네요. 요즘 주변 보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변할까요? 그전에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한 명 이렇게 낳고 또 그전에는 자녀를 많이 키워서 자녀의 덕을 보겠다. 이런 그 풍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대두됐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40대가 뭐 중년이다 하기에는 좀 그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아까운 것 그 같아요. 젊음의 네. 연장이 된 네. 그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돈을 더 자기한테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죠. 네. 그러면요, 기자님, 보통 이렇게 대세로 떠오르거나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개발되는 상품들도 있고 유통시장도 많이 변하잖아요. 네, 실제로 루비족, 로엘족이 좀 점차 늘어나는 게 그 소비 행태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유통시장에서 나를 위한 가치 소비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백화점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고객 비중이 2013년에 31%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32%로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형 백화점을 봤더니 여기도 역시 50대 이상 고객 비중이 32%에서 34.4%로 이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두 백화점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제 30대 이하 고객들, 네. 이 30대 이제 고객들은 그 같은 기간 동안 비중이 줄었다고 해요. 이게 뭐 물론 백화점 대신에 온라인 쇼핑을 이제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이 로엘족, 루비족 같은 좀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중년층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소비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백화점의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 그 패션관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남성복 매장 비중이 그 2018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가 57%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자신한테 투자를 한다는 게 건강 관리에도 이제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관심을 쏟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는데요. 뭐 다이어트 용품이라던가, 뭐 다이어트 보조식품 이런 네네. 구매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용품 매출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가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유통업계에서도 중장년 맞춤형 제품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백화점에서는 중장년 남성을 위한 전용 쇼핑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기 개발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도 참 멋있다고 생각한다고는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외면 치장으로 해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정도 되면 그 나이 정도 되면 내면이 좀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장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주 정확히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면을 중시하는 게 우리나라의 풍조인데 네. 먼저 외면부터 지금 가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0, 50대 되면서는 자기의 심리적, 행동적인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오래돼서 자기만의 갖는 멋있는 행동이 됐다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습관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거를 수정을 해야지만 50대가 더 훨씬 그 멋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필수적으로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그 습관적인 행동을 고쳐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얼마만한지를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영양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양을 채우면은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 또 실력 있는 50대가 되고 또 멋을 갖춘 그런 50대로서의 알찬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뿌듯해요, 채연 씨. 왜요? 저 참 잘 살아온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중장년이라고 하면서 제 시간같이 집중해서 듣고는 있는데요. 아까 뭐 제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제 와서는요. 교수님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생애 사건이 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고르는 남자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가진 좋은 습관이 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해요. 네네. 네.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중년의 베일을 벗길 다음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자 키워드를 통해서 물어보는 꽃중년의 핫 이슈 두 번째, 은퇴와 노후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의 중장년의 노후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자님? 뭐 아까는 좀 좋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중장년층이 아직 그 노후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실제로 중장년 10명 중 6명은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 서울대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베이비 부머 연구 이제 보고서를 보면요. 경제적 은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답한 중장년층이 6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6.1%에 그쳤거든요. 네. 자녀 교육비, 뭐 주택담보대출, 뭐 부모님 부양, 뭐 이렇게 허덕이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은퇴 준비에는 약간 이제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장년층이 경제적 은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네. 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이제 직영 연금이나 그리고 국민연금 이 가입률이 2010년 84.6%였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74.1%로 감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연금 같은 이제 금융 보험 상품 비율은 2010년에 89%에서 69.7%로 큰 어머나, 폭으로 많이, 줄었다고 네, 많이 합니다. 줄었네요. 예, 예. 아까 질문 하나 드렸었는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후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액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 평균 뭐 몇 억, 뭐 이렇게. 이렇게 단위로? 몇 억? 나 한 2억 있어야 될 것 같아. 2억. 제 꿈이요.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못하면 실버타운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알아봤는데 2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좀 편하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2억입니다. 2억. 그 서울에서 한 5, 60대 남녀 1000명에게 이제 물었어요. 네. 70세 이후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일 것 같냐, 네.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 3억 3천만 원. 세상에. 근데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더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나보다 근데 많은데요? 실제로 준비한 거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실제 준비한 노후 자금은 1억 8,800만 원. 그것도 사실 좀 대단해 보이는. 저는 지금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아마 이게 이제 자기의 집 부동산까지 합쳐진 금액일 것 합쳐서. 같아요. 네. 필요한 노후 자금의 한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노후소득 원천을 보면요. 그러니까 노후에 어떤 소득을, 어떻게 소득을 이제 얻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33%가 국민연금이 이제 노후소득 원천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월 평균 63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분들이. 네. 그러면은 2억, 3억 이거는 사실 꿈꾸기는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갈 돈이 만만치 않다는 그렇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녀 결혼 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일자리의 평균 은퇴 연령이 남성은 53세, 여성은 48세거든요. 근데 퇴직 후에 남성의 85%, 여성의 37%가 재취업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네. 해요. 네.
아니 참 중장년층을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때 젊었을 때 거의 70대면은 사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정년이 60세라면 한 10년만 그냥 살면은 네네.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후에 대한 전혀 생각을 우리 그때 사회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중간부터 아주 그 급속히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열심히 우리나라가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서 정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때 당시는. 근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퇴직을 일어나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준비커녕 생각조차 못한 것이 미리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못한 것은 뭐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40대 이런 준비가 된다면은 이렇게 막연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정년 퇴직이든 혹은 좀 빠르게 먼저 퇴직을 하든 재취업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퇴직 전후에 뭐 좀 필요한 정책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최근 정부에서도 작년 고용종합 대책을 발표를 해서 중장년층이 이제 인생 후반기를 좀 재취업, 뭐 창업, 창직 이런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퇴직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을 정책과 제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 나침반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50대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뭐 생애 경력 설계, 기술 훈련 등을 이제 지원하고 이 직장에서 퇴직하면 전직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재직 근로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지역별로 지정된 이제 민간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생애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일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뭐 개인적으로 뭐 경력 진단이라던가 진로 설계, 뭐 노후 준비까지 이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장년 취업 인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제도예요. 정년 퇴직할 나이에 이제 기업의 인턴으로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인턴의 네. 임금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최대 3개월 동안 한 달 임금의 한 최대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1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이 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랬을 때는 월 65만 원 정도를 6개월 동안 지원을 네네. 해준다고 합니다. 뭐 대한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뭐 대한은퇴자협회 이런 기관 한 71개소에서 이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력이 부족한 직종들이 있어요. 뭐 그 금형이나 용접 같은 곳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 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장년층 채용 연계형 훈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대기업 훈련 시설이라든지 대학, 민간 훈련 기관 등에서 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이 정보들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네. 그랬을 때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장년 일자리 희망넷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이곳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50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시면은 뭐 구직 알선 서비스부터 맞춤 재취업 컨설팅, 재취업 창업 교육 뭐 이런 것을 무료로 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년 취업 인턴제 같은 경우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작년 취업 인턴제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바로 홈페이지가 뜨니까 네. 들어가 보셔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도전입니다. 네. 도전하는 것은 사실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도전은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고뇌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도전, 중년과 참 잘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네. 참 많은 도전을 해 오셨는데 혹시 중장년 시기를 거치면서도 도전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아주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게 어려울 텐데 네. 예, 해보니까 네. 50대 신입사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도전이죠. 근데 그거를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구나. 저도 도전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긴 했었어요. 어떤 거요? K1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격투기. 네.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너끈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그게 왜 꼭 젊은 사람들끼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기술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하나 기자님 네. 혹시 이제 중장년이 된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은 건 있으세요?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네. 해보고 싶다. 근데 네네네. 여행을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긴 기간을 이렇게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네. 좀 길게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가보면 어떨까?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야. 저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돼보세요. 걱정에 고민에 어디도 못 나갈 것 같고 그냥 방에 콕 박혀서 오지도 않는 걱정 그냥 미리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장년이면은요, 네. 1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제 2막을 설계해야 되는데 도전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만 그 도전도 값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번째로는 인생 2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이 열린다는 거는 뭐예요? 아주 시작하는 거. 시작이기 때문에 그 끝을 어디까지 두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네, 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남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 건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사실 50여 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막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네네. 꼭 받으시기 바라고 이거는 제가 퇴직을 5년 전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직업훈련을 2, 3년 동안 받아야 돼요. 하나의 전문가로 가려면은 그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젊어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젊어지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정신서부터 신체적인 것서부터 그리고 자기의 사회망도 젊어진 망으로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변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이 어떤 말투를 버려야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또 내가 나이 든 것을 이 몸에 갖고 있는지 젊어지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변화를 한 가지씩 해야 되겠죠. 자, 중년의 도전을 적극 독려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 중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교육 프로그램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인생 2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 2막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네. 있어요. 이름이 네. 이제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네. 건데요. 이게 이제 만 45세, 그러니까 71년생 이상의 퇴직 예정자나 이미 퇴직한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훈련 과정을 제공을 하고 네. 취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구직 중인 사람을 위한 교육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제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경력 설계부터 뭐 역량 교육 그리고 기업 맞춤 취업 훈련까지 해가지고 총 200시간 이상 정도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 특화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인데 이제 특화 교육을 또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25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훈련 과정이 있느냐면요. 3D 프린팅 기술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중소기업 핵심 관리자 양성 과정, 뭐 공동주택 관리자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점이 모두 무료입니다. 좋네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업에서도 좀
뭐 시니어 사원들, 그러니까 시니어 사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중장년층을 좀 재고용을 해가지고 그 재능 뭐 사회 공헌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그 경험치들이 많으시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는 시니어 사원 프로그램을 좀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고용을 해서 LH 임대주택에 있잖아요. 거기에 네. 사는 입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분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이런 삶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중장년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KFC 아시나요? 알죠. 할아버지 나오시죠. 할아버지. 네. 그 세계적인 치킨 체인 KFC 하면은 이제 흰색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맨 그 할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KFC 창업자인 할랜드 샌더스를 이제 묘사한 캐릭터라고 해요. 이 할랜드 샌더스 같은 경우는 KFC를 창업한 나이가 64살. 그래요? 이거는 이제 중장년층을 넘어섰다고 말해야 네. 되나요? 64살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럼 뭐 했냐? 사업을 했어요. 근데 하는 족족 망한 거죠. 생애 사건이 생겼고. 많이. 근데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치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생각을 하고 치킨집 문을 다 두드린 거예요. 이 로열티를 받겠다. 근데 아주 조금만 받을 테니 이 레시피대로 해보자. 근데 수백 군데를 했는데 한 곳이 승낙을 해서 결국 KFC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성분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의 주디 조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구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46살에 자의반 타이완으로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낸 가구 프로젝트가 이제 상사들하고 맞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나와서 차린 이제 가구 회사가 도메인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게 가구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는지, 뭐 가구 회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뭐 이런 걸 다 살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 아이의 엄마인데 그런 어떤 엄마로서의 눈도 여기에 이제 많이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런 좀 맞춤형 가구들을 내놓으면서 연간 매출이 7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업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네. 그거 괜찮네. 나도 그 목공으로 해서 가구 만들어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베일을 벗겨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 전에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이하나 기자님, 김병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그 두 번째 관문을 두드려 볼 텐데요. 내일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중년이 돼서요, 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대요. 네네. 예. 과연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한 우리 중장년의 직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은 직업 전문가이신 우리 조 팀장님과 김병수 교수님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요,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요, 중장년을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젊음의 마법이 이제 지나간 시기, 그래서 조금 아쉬운 시기로 표현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혹의 나이, 지천명의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고 또 쉽게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중장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너무 명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흘려보내기보다 이렇게 비웠다, 다시 채웠다, 그리고 네. 비웠다, 다시 채웠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나이의 수만큼 나의 인생을 좀 이렇게 뿌듯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가 여러분들의 저금통이 되어드릴게요. 저희 뱃속에다 좀 넣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또 특집 내용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